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일주일간 휴가, 예, 김기현 대표도 휴가, 이재명 대표도 휴가, 예. 유인태 총장님 휴가 안 가십니까? 오늘 가야죠. 아, 오늘 뉴스쇼까지 하고 예, 가시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떠나시는. 아니, 실례지만 우리 유 총장님도 당연히 지공도사시죠. 물론이죠. 예. 그 도사가 아니라 선사라고 그러죠. 지공선사. 왜 선사예요? 아니, 그걸 선사라고 그래, 지공선사. 여러분, 용어가. 이 말 예. 뭔지 아시죠? 지하철 공짜로 타는 그거 벌써 세대들. 나는 10년이나 됐는데. 예,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이제 노인분들을 네. 이렇게 부르는데 어제 말입니다.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국가원로회의, 국민의힘 노인위원회, 심지어 민주당 노인위원회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발언을 한 게 월요일인데 일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빨리 깨우쳤으면 얼른 사과했으면 될 거를 거기다가 또 무슨 뭐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고 뭐 또 양이 원영인가 그 의원은 거기다가 또 뭐 기름까지 띄얹고 그래가지고 일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혁신이는 저거 할 게 아니거든요. 해봤자예요. 왜 해봤자라고 자꾸 그러실까요? 아니 어차피 비대위로 가야지 총선 이제 앞두고 그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속에서 혁신이 만들어 봐야 예. 그 뭐 지도부의 그 눈치 보는 혁신이가 그게 무슨 놈의 혁신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태생부터 한계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원 중에 하나도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부의 체제를 인정하는 한계 속에서 한다고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혁신이 만들면 뭐해요? 그게 이제 의총에서 뭐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뭐 그거 해봤자 아무 뭐 할 게 없는 혁신이었는데 한계는 일단 한계 부분인 거고 지금 문제는 그 한계 문제가 아닌 설화가 계속 벌어지고 글쎄 이제 원래는 태생이 그랬고 그러고 이제 저렇게 설화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뭐 더 할 일도 없어요. 해체해라? 나는 혁신이 해체하는 게 답.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여기 사퇴하고 뭐 또 새로운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혁신위원장을 또 뭐 누구를 모셔오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지금 혁신위가 뭐 의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아니, 방향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해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우선. 저 철없다는 이야기는 어제 김은경 위원장이 스스로 한 그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철이 없는 교수다. 글쎄 철도 없는 사람이 뭐 설문을 돌리고 계속 더 하려고 그래. 사퇴하고 아예 혁신위까지 해체해라? 사퇴 안 하면 이제 권위가 쓰겠냐고 혁신위가.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더 뭐 아니면 뭐 공천에 대해서 한다고 하던데요. 개딸들 홍위병으로 탈 거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다 깨끗이 여기서 죄송합니다라고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그 민주당을 돕는 길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돕는 것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이번에 이게 얼마나 또 총선의 악재로 작용하겠어요. 총선의 악재까지. 아니 이제 양이원영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노인회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했고 지도부 몇 명도 가서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해서 들으신 거예요. 노여움 푸십시오라고 했지 죄송합니다를 지금 끝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 왜 사과하지 않는가? 이거는 어떻게 왜 사과하지 않는다고? 오늘 좀 뭐 갈른지 모르죠 그거야. 그러고 사과하고 그냥 그거보다 뭐 안 가려고 그러면 혁신위원장 내려놓으면 안 가도 되겠죠. 노인회에. 그 직을 내려놓은 사람이 뭘 또 찾아가서 하여간에 저는 지금 답은 그냥
위원장 그 내려놓고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저렇게 상처가 날 어. 날대로 사과를 날. 하든 안 하든 예. 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음. 일단은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저 그렇게 봐요. 말씀. 이미 권위가 떨어졌다. 예. 원래 할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음.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을 더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인 투표권 발언이 있은 다음 날 김은경 위원장이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맞춰서 그 치욕스럽다라고 한 부분. 글쎄 그것도 그야말로 좀 철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임기 다 채워놓고는 또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요. 왜 자꾸 이런 실수 말실수가 나올까요? 그게 철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음. 음. 본인이 참 철이 없더라고요. 예.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죠. 뭐 아, 철없는 사람 얘기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아까운 시간 자꾸 쓸 거 없잖아요. 아이고, 예. 그렇게까지 조금 안타깝게 예. 보시는군요. 더 얘기할 것도 예. 없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도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발언 나온 다음 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도 친정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난 월요일에 친전을 보냈다고 해요. 이제 제명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친전이었는데 그 전에는 노웅래 의원도 친전 보냈습니다. 이 친전 정치 주로 이제 자신이 억울함을 밝힐 때 쓰는 건데 이 친전 정치라는 게 원래 예전부터 좀 있었던가요? 뭐 별로 없었죠. 저럴 때 외에는 아니 음, 뭐 글쎄 근데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나는 좀 기대하기를 아직 젊은 의원인 예, 정치인이니까 예. 뭐 이번 자기 총선에 출마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차기 총선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신당 내년 그러니까 신당이 됐든 뭐 신당 만들어서 한다 이런 아니 어느 소리도. 신당에서 저렇게 지금 망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 뭐 표 깎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 그건 좀 어려워졌으면 예, 이번에 좀 멋있게 본인이 예. 그 처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차기라도 좀 이렇게 도모를 해볼 수가 차차기. 있었을 텐데 뭐 멋있게라는 게 어떤 멋있게? 의원직 탁 던지고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 자숙하겠습니다. 제가 예. 뭐 그러겠으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 뭐 혹시 이제 근데 이 자꾸 소위 구질구질하게 처신을 하면은 어, 이제 앞으로 미래도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저는 이번 제명 그 권고가 나왔을 때 예. 저게 이제 옛날 또 원혜영 전 의원이 음. 강조하던 게 저기 입법 미비다. 입법 미비요? 그게 무슨 예. 말씀이실까요? 우리 국회법에 네, 그 윤리위원회 규정에 네. 4가지밖에 없어요. 그 그렇죠. 네. 예, 공개 경고, 경고, 공개 사과, 사과, 그리고 정직 1개월, 음, 그리고 제명이에요. 예, 예. 그러면 가령 제명을 국회의원으로 놓고 따지면 사형, 그리고 음. 정직 1개월은 징역 1년 이렇게만 있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입법 음. 미비라는 게. 예? 중간 단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정직 뭐 6개월이든 어, 그러니까 윤리위에서도 저 정직 1개월 4년 임기 중에 1개월 정직 주기엔 너무 하- 적다, 하기엔 너무 작다. 작다. 어, 그럼 정직 가령 6개월, 10개월, 예. 그럼 4년 중에 한 10달이나 국회를 못 나오게 하면은 굉장한 중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서도 1개월 주면은 자기들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저거 제명으로 갔는데 음. 우리 뭐 헌정사의 제명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YS. 김영삼 네. 전 대통령 그것도 정치적으로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 제명이라는 칼은 그렇게 함부로 휘둘를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 제명까지 그러니까 그 입법 미비라는 게 네. 그 중간 단계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뭐 정직 뭐 예. 1년 예. 몇 달 이렇게 있듯이 예. 그걸 좀 지금이라도 빨리 좀 입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김남국 의원 사례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예, 그거 그 중간 단계는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었군요. 글쎄요. 예, 너무 차이가 크다. 그거 1단계와 아주 2단계가. 원혜영 전 의원이 예. 평소에 아주 강조하던 거예요. 그렇군요. 저거 넣어야 그렇군요. 된다고. 근데 그게 예. 입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김남국 의원은 자진 사퇴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진 사퇴는 안 한 상황이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제명 가기에는 형평에 좀 안 맞는 게 많죠. 그 뭐 다른 사람들 뭐 한 것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그 뭐 이 공직을 그 이용해서 뭐 사익을 취한 행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윤리에 지금 제소돼 있는 음.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전부 그럼 제명을 할 겁니까? 저는 어. 여기가 그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그렇게 여기만 중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음. 왜 나만 제명이냐 하는 억울한 걸 당연히 억울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어 모친이 예. 글쎄. 새벽에 코인 거래를 했다. 예. 70대 모친이 코인 거래한 게 맞느냐? 그 혹시 김남국 의원이 차명으로 또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글쎄 뭐 나왔어요. 그 있는 모양이고 또 뭐 앞으로 검찰 수사도 가고 하겠죠. 그래 가지고 뭐 무슨 그 정보를 뭐 가지고 했냐 네. 어쩌냐 하는 네. 것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윤리에 제소되고 한 사안들 보면 그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좀 보시는. 저도 그건 알겠습니다. 지나치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이 아까 뭐 신당 누가 받겠느냐 그러셨는데 근데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국, 김남국 이런 분들이 함께 신당을 만드는 시나리오 같은 게 정치권엔 돌고 있긴 하더라고요.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게 말이 되는 무슨 명분을 가지고 그게 시대 정신이 내로남불이고 저기 상임위에서 이거 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인가요? 그 무슨 뭔 신당을 하려고 그러면 그 뭐 명분과 그런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시대 정신이에요. 아, 참 억울하다 이런 시대 정신. 억울하다. 억울한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다들 뭉쳐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잘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더 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월간 유인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잘 알죠. 예. 잘하십니까? 예. 그럼 이동관 아니 후보자. 그 친구 뭐 동아일보 있을 때 예.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정치부장도 했었고. 그럼 예. 오래 알고 계시는 예. 사이시군요. 지금 방통위원장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와중에 이분이 스스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뭐 있다. 본인들이 잘 알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 첫 출근길에서 한 말인데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휘발성 폭발력을 이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기자 출신이고 정치 오래 했는데. 이거 작심하고 불 붙인 거라고 봐야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전 작심 발언이라고 봐야죠. 왜 이런 발언을 첫 출근길에 했을까요? 전 그 뭐 어젠가 그 첫 출근하는 이렇게 화면을 예. 봤거든요. 예. 근데 뭐 우선 첫 너무 진하게 분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 출근할 때. 원래 아내도 그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이동관이가. 근데 그거부터 분장했어요? 저 못 봤는데. 아이씨, 자, 화면 좀 잠깐만 아니 주세요. 좀 네. 뭘 찾아봐 주세요. 저렇게까지 분장을 하고 나와 이제 제가 요새 첫 인상이 그랬어요. 이건 확인이 된 건가? 메이크업을 했습니까? 이게 메이크업 했다는 거지. 이제. 그걸 좀 진하게 했어요. 뭐 저는 눈썹도 뭐 몰랐는데. 진하게 그리고 뭐 어쩌고 뭐 원래 방송국 같은데 출연하면 좀 해주지만 예. 하여간 그 첫 출근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확인이 된 건 아니죠? 아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니까 내 눈에 그렇게 비쳤다 이거예요. 메이크업한 것처럼 보이죠. 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시니까. 글쎄,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더니 그 말도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저를 딱 들으면서 제 연상이 된 거는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가서 반국가 세력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코드를 맞춘 게 아닌가. 용산 대통령실의 코드를 맞춘. 용산 대통령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냐? 글쎄, 그러니까 아니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그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네. 거는 난 저게 용산에 저 코드를 맞추려고 작심하고 한 발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제 추정이죠. 근데 이미 용산하고 코드가 맞아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걸 텐데. 그렇지만 뭐 이제 또 청문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다 보면 예. 더 좀 코드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소위 뭐 원희룡이도 그렇고 뭐 다들 한동훈 따라하기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 따라하기를 보이세요? 한동훈이 재미 좀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 뒤처질라 하고 저 모습을 띠는데
뭐 벌써 이동관이도 벌써 한동훈 따라하기를 하는 건지 아. 뭐 어? 그렇게 보이셨군요. 예. 강성 지지층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예. 뭐 화환도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쪽 세계에서 예. 뭐 그런가 그렇게 보이시면 뭐 사실 그렇게 하면 팬덤 형성은 사실 되죠. 강성 네. 팬덤 형성은. 난 저번에 반국가 세력 공산당 발언하면서 철진한 메카시의 유령이 용산에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아주 그런 느낌도 뭐 안 좋은 그 기분도 들더라고요. 메카시즘이 떠오르셨어요. 예. 그 월간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은 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격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 무리한 헛발질이었느냐 아니면 과감한 신의 한 수였느냐 평가가 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 원래 그 저기 뭐야 원희룡 지금 장관이 네. 옛날 초선 때 남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촉망받던 정치인 아니었어요. 소장 개혁파로 네. 그것도.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은 정계를 은퇴하고 뭐 그래도 그런 대로 자기 네. 그걸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희룡이 타락을 하는지. 이번에 그 하는 해명과 뭐 거짓말도 뭐 자기가 알았으면 정계를 은퇴하니 뭐 햇소리 한 것서부터 저게 그쪽으로 노선 변경이 뭐 용역 업체에서 어째 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우리 국민들은. 타락이라고까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타락? 인간이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고. 예전에 보던 모습하고 너무 그게 달라요. 너무 다른 거죠. 뭐 무슨 미련과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꽤 기대를 했던 그 정치인이었고 아까 촉망받던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을 해가나.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원 장관 이번 일로 열혈 지지층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출근길에 화환이 쫙 있는 뭐 이런 장면도 우리가 봤거든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자산을 얻은 건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망해가는 길이죠 그게. 망해가는 길. 원래 그 열혈 지지층 그 한테서 그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건 망해가는 길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 또 표도 얻고 뭐 단단하게 막 댓글 써주는 부대들도 생기고 막 정치권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난 총선 3년 전 총선에서 어느 당이 망한 거 못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도 사실 이제 저기 혁신위가 한다 그러면 저거부터 어떻게 거기서 해방되는 게 혁신이었거든요. 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강성 열혈 지지층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하는 게 사실은 혁신. 지금 민주당이 혁신이 만들었으면 총선에서 이기는 길을 내놓는 게 혁신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근데 그러려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뭐 이게 아니니까 저건 하나마나 그 지금 한 혁신이라고 뭐 저번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뭐 그 열혈 지지층으로부터 화환 좀 받으면 그 망하는 길이죠. 열혈 지지층. 그리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조하고 그게. 굉장히. 원희룡 장관하고 잘 아시잖아요. 뭐 잘은 몰라도 뭐 좀 그냥 아는 사이죠. 그냥. 지금 근데 뭐 이 정도 비판을 지금 날선 비판 좀. 이번에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해서. 이 해명도 다 그 엉터리고 우선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뭐 아무도 안 믿는지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믿는 있을지 이건 알 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안 믿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아무도 안 믿고 제 주변에서는. 지금 제가 하신 말씀 중에 열혈 지지층, 강성 지지층, 일방적으로 환호하는 지지층이 많을수록 팬덤이 많을수록 망하는 길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망하는 길이죠. 그럼 지금 민주당 혁신위도 거기서부터 그 강성 지지층의 휘둘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표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게 혁신이었다 이거죠. 지금 그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꾸로 가는 것 같더만요. 뭐.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혁신위를 세운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입장도 난감할 것 같아요. 세웠는데도 세워놓고 이거를 뭐 소용없다 해체하라 이러기도 참 애매하고. 아니
뭐 어떻게 대표가 뭐 그럴 수야 없겠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날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8일에 그 진술 번복을 법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쌍방울건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민주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건 보세요? 뭐 적어도 저기 뭐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후보 시절에도 그 자기 그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최근에 대표 연설에서 또 했잖아요. 예, 내려놓겠다. 내려놓겠다고. 음. 그러면은 국회 표결하지 말고 저 실질 심사 받으러 나 비회기 중에 가겠다. 저번에 뭐 권성동 의원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회기 중에 일단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날아오면 무조건 표결은 가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야. 그러면은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예. 안 그러면 도망가지죠. 그래놓고 또 부결이 됐다. 예. 그럼 민주당 총선 포기해야죠. 뭐 해체 수준으로 가야죠. 그렇다고. 당해체입니까 그때는? 대표가 얼마 전에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다시 또 부결을 시켰다. 예. 아이고 당 해산해야지 그 당 가지고 무슨 뭐 선거를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어쨌든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예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 가결시켜 달라고 뭐 실질심사 갈 거다. 실질심사 받으러 가야죠. 그렇게 안 가면 그 선거 못 치르죠. 그거야. 총선 못 치른다. 예. 그 지난 주말부터 떠오른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그건 뭐 조금 저 발설한 사람이 좀 정보가 별로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그 대체적인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어차피 국회가 네. 이 예산 끝날 때까지는 이 선거 국면으로 안 가요. 이제 국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아니 선거 최고의 운동이 예산 따는 건데 예. 전부 예산에 올인한다고요. 그렇죠. 자기 동네 매덕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거기 혈안이 된다고요. 모든 의원들이. 그게 그게 12월 뭐 원래는 2일이 이제 법정 시한이지만 뭐 2일에 총선 앞두고는 2일에 되는 수도 있고 이제 그거 끝나면 연말쯤에 가서야 그 대개 총선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이제 그 뭐 비대위로 갈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얘기는 그때 나오게 대체적으로 12월까지 예산 끝날 때까지는 그냥 이재명 거취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 후에 한다는 게 전 그런 공감대가 뭐 친명이고 비명이고 간에 대체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기에 뭐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12월 정도 넘어가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으니 그때쯤에 비대위로 가자는 논의가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공감대가 좀 있어 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잠깐 공지를 좀 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 월요일에 저희가 뉴스다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다 코너 방송 후에 민주당 권리당원 백모 씨 측에서 현근택 변호사 발언에 대한 반론을 전달해 왔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현 변호사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란 내용, 그리고 경선 불복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을 저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백모 씨 측에서는 당원 게시판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없다는 내용의 반론 보도를 요청해 왔다는 거 저희가 분명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사무총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